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패턴에서 기체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기체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기체 압력 측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압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에 충돌한 기체의 수를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압력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뭐라고 한다? 압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자, 이렇게 했었어요. 1kg의 중량이 어디에?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변합니까? 그러면 지구 중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값으로 바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됐던 것이죠.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 뉴턴 퍼 제곱미터를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을 텐데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파스칼이라고 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1kg의 물질을 1m per 세크 제곱에 뭘 갖게 해요? 가속도를 갖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분의, 다시. 자, 요것에 뭐다? 제곱미터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단위라고 하는 것은 1kg의 물질,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니까 미터 세크 제곱이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단위는. 그래서 이 단위까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차원의 의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겠지만 문제가 나오면 이거 한번 지워보면 되겠죠. 자, 뭐가 더 중요해?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압이 나와 있는데, 자, 대기압의 측정은 누가 했느냐면 토리첼리가 했죠. 그래서 토리첼리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기압은, 자, 여기 몇 가지 기본적으로 일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봅니다. 자, 일기압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1at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토리첼리가 뭘 가지고 했어요? 그림에서처럼 액체 수은에다가 진공관을 이렇게 얹어놨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것을 기울이든 어쨌든 간에 항상 어떻게 된다? 일정한 높이를 채우더라 이런 얘기죠. 요 높이가 얼마다? 760mm다. 그런 얘기죠. 대기가 눌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눌러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760mm Hg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을 기압으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걸 썼었냐면 바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대기압을.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1.013인데 그냥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밀리바 이렇게 돼요. 밀리는 10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대충 1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요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책하고 다르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101.3 킬로파스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여기서 헥토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10의 제곱항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자, 이것을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로 하면 1.033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수두로 말하면, 자, 10.33 미터 AQ가 됩니다. 자,
자, 여기서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지만 미터 H2O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H2O를 AQ로 표시해요. 자, 공학 단위에서 한번 기본적으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뭘로 생각을 하면 여기 물이 있다 이런 얘기고 진공관을 넣었더니 이 진공관의 힘에 자 대기압이 눌러주는 힘에 의해서 진공이기 때문에 물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이것이 몇 미터더라? 10.33m를 이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기둥으로.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크게 생각할 건 아니고 그래서 대충 파스칼하고는 100분의 1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할 때 공학 단위에서 우리 화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큰 단위는 안 쓰죠. 작은 단위를 쓰는데 공학에서는 메가파스칼 같은 거 단위도 많이 써요. 참조만 해두시고 그러면 메가파스칼은 몇 승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에 10의 6승 파스칼이다 이런 얘기죠. 강도 같은 거 나타낼 때 메가파스칼 같은 것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왔으니까 그냥 공학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절대 압력은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본질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 압력인데 첫 번째는 여기에 가해지는 것은 무슨 합이 있고 1차적으로 물체에 가해진 압력은 뭐가 있겠습니까? 대기압이 있고 그 밖에 압력인데 이것은 요 압력 위에서 게이지압이 측정을 하죠. 그래서 참조를 해두시고요.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플러스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다. 압력이 나왔으니까 참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 일기예보 때 헥토파스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참조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 헥토는 10의 자승이고 킬로는 10의 3승이니까 한 자리만 소수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무슨 법칙? 볼-샤르르의 법칙을 해보자고요. 자,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엇과 무엇에 관한 법칙이다. 그러면 온도와 압력에 관한 법칙이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피는 무엇에 반비례한다? 압력에 반비례하더라. 이것이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자 또는 뭐라고 해요? 부피와 압력의 곱은 어떻다? 일정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단,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뭐 시험엔 자, 거기 제2관에 수은을 넣고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것, 압력을 가했을 때, 자, 그거 차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 보일에 관한 그래프에 관한 것, 자, V는 뭐하고? P분의 1에 반비례하고. 그래서 여기에 일정하다고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V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를 넣어주고 P분의 1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는 또 뭐라고도 했습니까? 그랬더니 PV는 어떻게 되더라? K 일정하더라.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은 뭐 별거 아니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봤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자, P하고 V는 자, 요 그래프죠. 자, P하고 V는 뭐다?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V하고 자, 이렇게 해보자고요. V하고 P분의 1 이렇게 하면 서로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관계가 있다. 자, 이런 얘기죠. 또는 PV는 일정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P를 정해놓고 여기에다가 PV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된다? P가 증가하면서 V가 항상 줄기 때문에 부피가 일정하다. 자, 이런 그래프들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은 자, 이것이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칙이 있다? 샤를의 법칙이 있다. 자, 샤를의 법칙은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죠. 자, 보일의 법칙은 부피와 압력 간의 관계이고, 자, 그래서 자, 일정한 압력하에서 일정량의 기체는 온도 1도씨 오를 때마다 0도씨 1대의 부피의 몇 분의 1? 273분의 1씩 증가하더라. 자, 이것이 샤를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쭉 나와 있죠. V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V는 무엇에 비례하더라? 절대 온도에 비례하더라. 자,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이런 얘기죠. 부피가 항상 273분의 1씩 증가해요. 그래서 이것을 뒤로 돌려봤더니 자, 0도씨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273.15도가 되더라. 자, 이런 얘기죠. 뭐가 되는 점? 부피가 0이 되는 점. 사실은 부피가 0이 되진 않죠. 왜? 그 전에 뭐가 일어나니까? 액화가 일어나니까 부피가 0이 되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를 켈빈이라는 사람은 뭘로 잡았다? 0K로 잡았다. 절대 온도로 잡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 온도 T라고 하는 것은 자, 뭐에다가 대기압 현실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더해줬어요? 273.15도씨를 더해줬더라. 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1호도씨가 아니라 273.1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절대온도 K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자, 금방 말씀드렸죠? 절대온도 절대 0도. (0K에서는)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뭐 때문에? 액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에서는 당연히 샤를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죠. 이것은 지금 뭐에 관한 법칙입니까? 보일의 법칙이든 샤를의 법칙이든 기체에 관한 법칙이죠. 자, 그래서 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샤를의 법칙에 관한 그래프,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요거. 그래서 첫 번째는 뭐하는 것이다? 온도가 변하고 부피가,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자, 거기서 또 하나를 유추할 수 있죠. 하나는 또 뭐냐면 이렇게 넘기면 T분의 V는 뭐다?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자, 뭐에 관한 그래프에? T와 그 다음에 T분의 V를 해놨더니 항상 일정하더라. 자, 이런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두 가지식을 뽑을 수 있네요. PV는 일정하니까 요거 가지고 P1, V1은 뭐가 된다? P2, V2가 된다. 자, 요것도 많이 이용하는 식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여기 일정한 것을 이용을 해서 뭘 얘기할 수 있다? T1, V1은 뭐다? T2 분의 V2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정리만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나와 있어요.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 기본적으로 헷갈리면 안 되고 명확하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의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기체의 양과 부피와의 관계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보가드로의 법칙. 첫 번째, 아보가드로와 게이리-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그 기체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그 기체의 분자수에 좌우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온도와 일정 압력하에서 그 기체의 시료 부피는 그 시료 속의 분자의 몰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V는 무엇에 비례해요? K 곱하기 N. 몰수다 이런 얘기죠. 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0도씨 1기압에 자, 어떤 기체 1몰이 차지하는 어떤 기체 1몰이 그러면 1몰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보가드로 수가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이런 얘기죠. 이 차지하는 부피는 몇 리터더라? 22.4리터를 갖더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스탠다드 템퍼레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STP. 몇 리터? 22.4리터더라. 몇 몰이? 1몰이.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6 곱하기 10의 23승 1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22.4리터를 차지하더라.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도씨 1기압에서 몇 리터다. 그러면 몇 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기체와 실체기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상적인 기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기체와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 기체는 왜곡이 있다. 무슨 왜곡이 있느냐? 그랬더니 온도가 내려가면 액화가 되더라. 또 분자간력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일정한 식을 적용할 수 경향이 나오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경향이 나오는 PV는 뭐가 적용이 된다? NRT가 적용되는 식이더라. 자, 뒤에 나오죠. NRT라고 하는 것은 기체상수, 이것은 몰수죠.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상기체의 조건이죠. 어떤 조건을 갖느냐. 그랬더니, 부피는 무시하고,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가 된다?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무시된다. 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분자간력은 인력과 반발력은 무시된다. 인력과 어떤 것? 반발력은 무시되고 세 번째, 완전 탄성체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운동한다? 직선 운동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상기체이고요. 그래서 이 직선 운동에 의해서 물자 벽면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수가 튕기느냐, 속도하고 개수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뭐다? 이상계치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계치에 가까운 조건. 자, 가까운 기체는 뭐냐? 여기에 근접한 기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자 부피가 무시되려면 거리가 멀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 거리가 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압력이 낮다 이런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자, 보일-샤를의 법칙이 적용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 영족기체나 또는 공기가 잘 적용이 되고, 또는 이제 운동이 활발하고 부피가 낮을 때, 그래서 고온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 저압인 기체입니다. 제일 때 근접한 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들 기본적으로 이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조건 같은 것들은 잘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자, 분자의 부피 무시된다. 무엇에 비해서? 거리에 비해서 분자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 다음 분자 간력도 무시됩니다. 그 다음 뭘로? 완전 탄성체로 여겨진다. 그리고 무슨 운동한다? 직선 운동한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의 상태 반정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합해서 이 세 가지의 법칙을 합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보일의 법칙은 뭐였었습니까?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또는 압력과 부피의 곱은 어떻다? 일정하다.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자,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죠. 그래서 V는 또는 T분의 V는, 자, 부피는 어떻게 됐었다? 자, K1, K2, T 이렇게 됐었네. 그 다음에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네. 아보가드로의 법칙. 법칙은 자, 부피라고 하는 것은 0도씨 1기압에서 무엇에 따라 좌우된다? 그 분자의 개수에,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K3 이렇게 되네요. N. 자, 이것을 합했습니다. 결합하니까 자, V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하느냐? 그랬더니 자, 이런 것이죠. N에다가 그 다음 자, V로 놓으면 P는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P분의 뭐더라? T더라.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거기 T하고 P가 바뀌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비례한다 표시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었더니 자, 비례상수를 R로 놓고 R을 뭘로 하고 기체상수라고 하고 PV는 여기 식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PV는 뭐다? nRT가 적용이 되더라. 자, 결국에 자, 여기서 R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T분의 PV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압력 ATM, 부피, 그 다음에 몰,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K, 단위, 기체상수의 단위라고 하는 것 유도할 때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유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R값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기체상수 R값.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항상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단위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 일단 나머지는 문제 풀이 때 보더라도 0.082 자, 그래서 R값은 얼마예요? 0.082 이것부터 기억을 합니다. 이 뒤에 이제 뒤에 단위가 뭐냐에 따라 조작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단위 조작을. 그래서 ATM 그 다음 뭐가 있고 리터 그 다음에 몰 퍼 리터 퍼 몰 켈빈이다. 자, 요거
기본적으로는 요거 하나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킬로파스칼, 뭐 이런 단위를 쓰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문제를 풀릴 때 보도록 하고, 일단 요것부터 하나 기억을 하고, 문제 풀릴 때 봅니다. 자, 근데, 자, 여기까지 뭘 봤습니까? 이런 이상기체의 법칙이 잘 적용되는 것, PV는 NRT가 적용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상기체라고 하더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뭘 무시했습니까? 분자의 크기는 무시하고, 그렇죠? 그 다음 분자 간력도 무시하고, 완전 탄성체고, 그 다음에 직선 운동을 하더라.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실제 기체. 근데 실제 기체는 뭣도 있고, 반발력도 있고, 인력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분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없게 됐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는 이상기체 법칙, 이 식에서부터 멀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자,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가까워지는 조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온도가 높고, 어떨 때? 압력이 낮을 때.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분자 운동이 크기 때문에 반발력과 인력을 무시하더라. 그리고 또, 분자의 크기를 어떻게 할 때다? 작을 때다. 그러면, 분자의 크기가 작으면, 분자 자체의 부피를 무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간 인력이, 분자 간력이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죠? 박스를 봅니다.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실제 기체는 질량과 부피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런데 이상 기체에서는 질량은 있지만 뭐다? 부피는 무시하고, 그 다음 분자 간력이 있죠? 그렇지만 이상 기체는 없고,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자, 낮은 온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액화가 되기 쉽죠. 고화가 되거나. 그렇지만 이상기체에서는 기체로만 존재한다는 것이고. 자, 마이너스 273도다. 그러면 대부분 얼어버렸겠죠. 그래서 고체가 되는 것이고. 이상기체는 부피가 0일 때입니다. 자, 분자 운동이 멈추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일-샤르르의 법칙이 대략 맞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에서는 보일-샤르르의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더라. 자, 그래서 리얼번. 자,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것이고, 이상기체에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기체에서는, 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어떤 거, 반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 이것의 식은 여러 가지가 인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데르 발스의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상태 방정식은, 자, 반발력이나 인력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압력 항에다가 보정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 n에 v분의 n에 v제곱 n제곱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하겠네. 그 다음에 곱하기 v에 뭐다? 마이너스 nb.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는 nrt다. 자, 그래서 각각 뭘 잡아줬습니까? 보정계수를 잡아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나와 있고 플러스가 나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와 있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NB는 뭐 이제 액체 상태로 변할 때의 보정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A하고 B 값을 보정하는 반데르 발스의 상수가 나와 있습니다. A와 B는 뭐다? 상수죠. 보정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0번 고온 저압 조건 하에서 V제곱 분의, 자, 여기 N에 V분의 N 제곱, 그 다음 NB는 거의 뭐가 된다? 이상기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0이 되더라. 자, 요거 또 체크해 두시고, 자, 요것들의 의미, 자, 요항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요것하고 이것하고. 아시겠죠? 자,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식만 몇 번 암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6번째 기체의 밀도와 비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PV는 NRT를 알면 뭘 할 수 있다? 기체의 밀도와 비중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합니다. 첫 번째, 밀도와 분자량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자, 몰수라고 하는 것은 자, 몰수 N은 자, 뭡니까? 그랬더니 자, N분의 M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 이렇게도 해요. M 뭐고? 분자량이고. 자, 그 다음에 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질량, 옛날에는 웨이트라고 그래서 W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매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M으로 표시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M분의 W 이렇게 해서 M하고 W하고 헷갈리지 않겠는데 웨이트는 중력 값이다 이런 얘기로 그래서 이제 질량 값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 분자량분의 그 기체가 갖고 있는 질량 합의를 뭐라고 했다? 몰수라고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PV는 NRT에다가 여기다 대입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PV는 라지 m분의 스몰 m 어떻게 된다? RT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서 이것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 녀석하고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PM은 V분의 어떻게 되고 M, RT가 되고 자, 부피분의 질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밀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density 밀도가 되더라. 그래서 자, 이것을 뭘로 대체할 수 있었다? 자, 이것을 PM은 DRT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밀도 D라고 하는 것은 자, RT분의 자,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RT분의 보다 PM이다. 자, 이 식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PV는 M분의 M, RT.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어디서부터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몰수 구하는 것. 요 식에서 PM은 뭐 곱하기 뭐? DRT고 그 다음 T는 RT분의 PM이다. 자, 요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식에 대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영도시에서 영도시 몇 기압? 1기압이다. 영도시 1기압이네요. 그럼 나왔죠? 그럼 뭘 알면 자, 밀도를 알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분자량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자량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되죠. M이라고 하는 것은 자, P분의 D, RT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뭘 알 수 있다?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 뭘 알면? 밀도를 알면. 그렇죠? 기압을 알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예제 9번의 압력이 0.8 atm, 온도가 67도씨에서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죠. 자, 뭘 알 수 있고, 분자량 알죠? 그 다음에 뭘 알았습니까? 자, P를 알고. 그러니까, 적어볼까요? 0.8 atm. 그 다음에 67도씨.
자, 67도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냥 섭씨 온도죠. 그렇죠? 센티그레이드니까 뭘로 바꿔야 됩니까?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이때 이산화탄소의 밀도. 자, D는 5분의 RT분의 보다 PM이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0.8 ATM 곱하기 이산화탄소의 자, 분자량 이런 것들은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은 좀 몇 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 때 몇 개 암기해야 될 것 말씀드리겠지만 얼마예요? 44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4. 그 다음 밑에는 자, 뭘로 나왔습니까? ATM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0.082 곱하기 자, 67도씨네요. 그러면 여기다 273도씨를 더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절대온도 T는 273 플러스 67이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340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곱하기 340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되겠네요. 풀었더니 대충 얼마가 나왔어요? 1.26 그램 퍼 리터가 나오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식들 PV인 NRT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실제 기체에서의 식, 그 다음에 M분의 MRT다. 그래서 여기서 조작하는 몇 가지, 그렇죠? 하나 또는 M은 뭐다? P분의 DRT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것들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체와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기체의 확산과 분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체의 확산과 분출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레이엄의 법칙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농도가 얕은 곳에서 농도가 진한 곳에서 얕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기체의 분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퓨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진공인데 농도가 진한 곳에서 이쪽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퓨전, 분출 이렇게 돼 있고, 확산하고의 차이는 뭐냐 그랬더니 여기는 자, 기체 분자가 나갈 때 거슬릴 게 없죠. 충돌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어디에서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약한 곳으로 퍼져나가야 될 때 뭐가 고려가 된다? 충돌이 고려가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레이엄의 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죠.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두 기체의 분출 속도는 무엇에 반비례한다?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자,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자, 무거운 놈이 빠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가벼운 놈이 빠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분자량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니까 자, 가벼운 놈이 빠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V2분의 V1은 또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승은 자,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M1분의 M2다. 역수의 관계죠. 자,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 또는 이렇게 해도 되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V2분의 V1은 다시 M1분의 뭐다? M2다. 자, 이거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루트 근을 붙여야 되는 것이고, 이것 대신에 자, D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D1분의 뭐다? D2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고? 분출 속도고.
다음에 이것은 뭐다? 분자량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밀도죠. 자, 그램 퍼 리터니까 단위 잘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레이먼 법칙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8번째 기체의 액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계온도와 임계압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요런 얘기죠. 온도와 압력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되고? 액체가 되고, 온도를 더 낮추면 뭐가 됩니까? 고체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압력은 낮고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떤 일정한 지점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액화가 되지 않는 온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임계온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데 임계 온도 자, 이때 온도를 뭐라고 한다? 임계 온도. 그 다음 이때의 압력을 임계 압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계 압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운동에너지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액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에너지를 낮춰가지고 증발이 안 되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 그래서 기체가 액화할 수 있는 보통 무슨 온도? 최고 온도를 무슨 온도? 임계 온도. 그 다음에 자, 기체가 액화할 수 있는 최고 압력을 뭐라고 한다? 이때 임계 온도에서의 액화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낮은 압력을 뭐라고 한다? 임계 압력이라고 한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계점에서의 유체 물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기압력 곡선은 항상 어디서 끝난다? 자, B번 어디서 끝나요? 임계점에서 끝나게 됩니다. 분자간 인력이 큰 기체는 분자간 인력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액화가 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임계온도가 높다 이런 얘기고, 임계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분자 운동이 너무 활발해서 자, 임계온도에서 높은 온도다 이런 얘기죠. 상대적으로 분자간 인력이 약해서 액체 상태로 분자를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압력을 가해도 뭐가 되지 않는다? 액화가 되지 않는다. 자, 금방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고체, 액체, 기체가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삼중점이라고 한다. 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고, 여기는 뭐다? 크리티컬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한다? 임계점이라고 한다. 자, 임계온도라고 하는 것은 액화가 될 수 있는 최대 온도를 얘기를 한다는 것. 그때 최저 압력을 뭐라고 하고? 임계압력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 산소나 아르곤이나 네온 등을 액체 공기에서 분별 중요할 때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온도를 올리면 더 이상은 어떻게 돼요? 액화가 되지 않으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액화가 안 되는 것, 그리고 액화되는 것만 뽑아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뭘 만들기도 한다? 액체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제조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그 다음에 가령 카페인을 제거를 할 수도 있다. 자, 그런 건데 일단 그 정도만. 그래서 공기에서 뭐에 분별 중요할 때 쓴다. 일단 요 정도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